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22번째 시간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트의 이제 sort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sort는 이제 정렬할 때 쓰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형에서도 sort가 자체적으로 제공이 돼서 이 함수를 호출하기만 해도 해당하는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거나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제가 4, 5, 6, 하나, 둘, 3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름차순에 대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데이터 한 다음에 도트 연산자를 쳐보면 쭉 이제 리스트가 제공한 함수들을 쭉 호출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sort라고 하는 함수를 넣어주시고, 자, 이 상태로 제가 출력을 해보면, 자, 이 리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자, 오름차순이 적용이 돼서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 5, 6, 1, 1, 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리스트로 정렬이 돼서 나온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도 그러면 가능히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다시 한번 소트를 호출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리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리버스 한 다음에 인자에다가는 이제 부울리언 타입의 데이터가 아규먼트가 리버스의 값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리버스는 true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내림차순으로 큰 수부터 해서 작은 숫자로 내림차순으로 해서 정렬이 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름차순일 때는 제가 얘를 값을 넣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값이 false로 되어 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에 해당되는 값으로 정렬을 할 때는 sor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 그 안쪽에 아규먼트에 따라서 리버스를 true로 주면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 되고, 그 다음에 리버스 값을 false로 주시면 오름차순에 해당되는 값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서 나온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sort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인 뭐 C 언어나 뭐 자바나 이런 언어들은 직접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안쪽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를 제공을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파이썬처럼 해당하는 함수로 호출만 하면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C 언어로 이제 정렬함수 중에 버블 소트라고 하는 정렬함수가 있는데 걔를 한번 구현을 좀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코드가 C 언어로 구현된 이제 버블 소트입니다. 버블 소트. 그래서 함수 쪽만 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뭔가 색깔이 화려하고 뭔가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이게 버블 소트의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버블 정렬이라고 한번 볼게요. 버블 정렬. 이라 보면 자, 위키백과에 보시면은 이제 버블 정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간단한 이제 예시들과 실행하는 코드들, 소스 코드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를 뭐가 좋을까? 이미지? 이거 괜찮겠다. 자,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버블 정렬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들어가는 건데 앞에 있는 값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오름차순이라고 한다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얘하고 자리를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줬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값을 하나 이동시키고 그 옆에 있는 값과 또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값이 크죠? 작죠? 자, 그러면 그냥 냅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서 옆에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이번엔 뒤에 있는 값이 작네? 그러면 값을 바꿉니다. 위치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인덱스를 위치를 바꾸고 그 옆에 있는 값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이번에도 작네? 그러면 또 바꿔요. 값을.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n-1번째 돌고 나서 결과물이 나온 상태가 이제 오름차순에 해당되는 정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코드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정렬하기 전에 리스트 어레이 값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제가 랜덤으로 그냥 값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값을 쭉 한번 확인해요. 자, 앞에 있는 값과 작니 크니 해서 아까 전에 그 비교했었던 그 알고리즘으로 위치 값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값이 앞에 있는 값보다 작으면 그럼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그 구조를 계속적으로 적용을 한 게 다음과 같은 코드에 대한 결과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팅이 된 후에 이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리스트, 정렬이 되기 전에 리스트를 이제 버블 소트로 정렬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오름차순인데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때면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이 조건부만 바꿔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나온 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결과값입니다. 이제 큰 수부터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작은 값으로.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버블 소트에 대한 정렬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사실은 뭐 파이썬에서는 이제 sort라고 하는 자체 내장 함수로, 그러니까 리스트의 자체 내장 함수로 sort를 호출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코드를 짜보실 줄 아는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sort 정렬 말고, 버블 정렬 말고 정렬에 대한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선택 정렬, 뭐 삽입 정렬, 병합 정렬, 힙 정렬, 퀵 정렬,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정렬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드들을 한번 쭉 본인 손으로 직접 코드를 짜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소트를 한번 써보세요. 되셨나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sort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인자로 리버스에서 true라고 주면 이제 내림차순을 정렬한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리버스라고 하는 거는, 자, 1, 2, 3, 4, 5, 12, 43, 55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어떻게 보면 될까? 180도 회전시켜서 만든 결과를 만드는 게 이제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지금같이 4, 5, 6, 1, 1, 3이 있는데, 자, 어떻게 코드 짜보고 싶은 거냐면 3, 2, 1, 6, 5, 4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과를.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리버스 함수입니다. 리버스 함수. 자, 리스트 언더바 데이터 한 다음에 도트 연산자 치고, 자, 리버스를 적용을 해주면, 자, 프린트 해놓고 리스트 데이터라고 해보면, 자, 3, 2, 1, 6, 5, 4라고 하는 위치가 180도 회전한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예요. 물론 코드로도 여러분들 직접 구현도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 했었던 내용들을 쭉 복습을 잘 하셨다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저 같으면 한번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로 써서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지면 동일한 결과값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안 나왔네. 자, 4, 5, 6, 1, 1, 3. 뒤집어지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4, 5, 6. 4, 5, 6. 마이너스 1.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4, 5, 6.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잠깐만. x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리스트 언더바 데이터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프린트 x 데이터라고 해놓고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똑같네. 자, 그러면 된 거죠. 뒤집어진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뒤집었잖아. 얘를 한번 뒤집고 다시 뒤집었으니까 원상복귀 된 거잖아요. 그쵸? 깜짝 놀랐네. 갑자기 안 돼가지고. 그쵸?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리버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리스트 언더바 데이터가 3, 2, 1, 6, 5, 4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번 더 여기서 뒤집은 거예요. 한 번 더 뒤집으면 자, 원상복귀 되겠죠. 4, 5, 6, 1, 2,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되셨나요? 그래서 원래 했던 그 값 그대로가 나왔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남았네. 자, 인서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어펜드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앞서서 제가 어펜드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자,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쓸 수도 있는데요. 리스트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이제 어떤 num이라고 하는 값이 name이라고 하는 리스트 언더바 name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in이라고 쓸 때 할 수 있는 이제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리스트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에 2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2가 있는지.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데 자, 만약에 in이 없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면 자, for I in range 한 다음에 자, 0 해놓고 len 리스트 언더바 데이터 한 다음에 자, 만약 자, 리스트 언더바 데이터의 i가 자, 2하고 간이해서 순회를 해보면 하나씩 순회를 해보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자, 프린트 해놓고 exist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 해당하는 값이 리스트에 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없으면은 자, else 해놓고 없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리스트를 쭉 순회를 하고 나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 else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뺄 거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해볼까? 자, else 해놓고 자, 플래그 한 다음에 제가 true라고 해놓고 거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플래그가 아니라 얘는 브레이크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플래그를 false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만약 자, 플래그가 true라면 자, 프린트 해놓고 자, 프린트 해놓고 해당하는 값이
리스트에 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해당하는 값은 조금 별로 안 좋으니까 입시 리스트에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 여기다가 포맷 해놓고 값을 직접 찍어볼게요. 2. 자, s라고 한 다음에, 자, 얘는 복사 C하고 컨트롤 V, 리스트에 없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다라고 하면, 자, 반복문을 돌려서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회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다음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습니다를 마지막에 뿌려줘야 돼요. 자, 한번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해보면 2가 리스트에 없다고? 리스트에 없습니다. 리스트에 없다. 2가 리스트에 없다. 자, 왜 없다고 나올까요? 자, 여기다 이걸 안 했구나. 자, 플래그 tr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미안해요. 네. 자, 그냥 얘를 이렇게 해봅시다. none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 그럼 2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왜? 자, 리스트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순회를 하면서 2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플래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true라고 하는 값을 받고 브레이크로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구조예요. 없으면 계속적으로 플래그에 false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회를 끝난 다음에는 플래그의 값의 기준에 따라서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런데 자, 이건 자, 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야 되는데, 있기 때문에 in을 써보면, 자,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만약 2가 있다면, 리스트 데이터에 있다면, 자, 프린트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자, 해보면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format 2 라고 해놓고, 자, s, 자, 없다면이겠죠. 없다면 리스트에 2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한번 찍어 볼게요. 리스트에 없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리스트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왜? 2라고 하는 값이 리스트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문자열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없는 수를 찍어보면 당연히 없다고 나오겠죠. 자, 10이라고 해주면, 자, 없다고 나올 테고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in이라고 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는 아니고 그냥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이제 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잠깐 여기서 영상을 잠깐 끊고 셋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